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사과 드시나요?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사과가 여러분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20년간 신장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60대 중반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부어서 혼자 걷지도 못하셨죠. 검사해보니까 신장 수치가 정상인의 3배였어요. 당장 투석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할머니, 평소에 어떻게 드셨어요? 할머니가 꺼내 보이신 건강 수첩에 적힌 걸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1개, 그리고 함께 드신 3가지. 바로 이것들이 할머니를 투석실 문턱까지 몰고 간 거예요. 할머니, 사과는 좋아요. 하지만 이 3가지와 함께 드시면 독이 됩니다. 제 환자 중 절반이 이 조합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특히 1위는 한국인 10명 중 9명이 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밥상에도 늘 올라오는 그것. 할머니께 그 3가지를 끊으라고 했더니 3개월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부은 얼굴이 다 빠지고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됐고 투석 안 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얼굴 안 붓고 다리 가볍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사과 자주 드시는 분들, 이 영상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3위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에도 있는 그것들입니다. 3번째로 위험한 조합, 바로 사과와 차가운 우유입니다. 우유가요? 저 매일 아침 사과 먹고 우유 마시는데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사실 저도 예전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죠. 이게 신장의 독이었다는 걸요. 왜 위험할까요? 먼저 사과는 대부분 냉장고에 보관하시죠? 차갑습니다. 우유는 더하죠. 반드시 냉장 보관하니까 얼음처럼 차가워요. 이 둘이 우리 뱃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갑자기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습니다. 우리 위장은 따뜻해야 제대로 일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워지면 위장이 놀라서 위험해 하고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결과가 바로 설사입니다. 설사야 좀 나면 그만 아닌가요? 아니에요. 설사는 우리 몸에서 물과 염분을 빼앗아갑니다. 한 번 설사할 때마다 물 1컵 반이 빠져나가요. 소금기도 함께 빠지고요. 그럼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가 왜 문제냐고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정수기 필터가 막히듯이 신장 필터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차가운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신 분들은 설사가 4배나 더 많았어요. 10명 중 4명은 설사를 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만성 설사가 있는 분들의 신장 기능이 12%나 낮았다는 겁니다. 12%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신장 기능을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합 때문에 88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장은 70점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88점에서 70점까지 남은 게 고작 18점.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죠? 제 환자 중에 60대 초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이 하셨대요. 사과 1개 드시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우유 1잔. 텔레비전에서 사과와 우유가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아침 화장실 가셨어요. 설사 때문에요. 나이 들면 배가 약해지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어요. 지난해 할머니는 극심한 피로 때문에 병원에 오셨어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발목이 부었죠.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 신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투석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선생님, 전 건강한데요? 사과랑 우유 매일 챙겨 먹는데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 혹시 설사 자주 하셨나요? 네, 거의 매일요. 그냥 배가 약한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10년간의 만성 설사가 할머니 신장을 망가뜨린 거예요. 설사를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설사는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과는 냉장고에서 30분 전에 미리 꺼내 두세요. 실온에 두면 차가움이 빠져요. 둘째, 우유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돼요. 따뜻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지근하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사과 드시고 최소 1시간 후에 우유 드세요. 간격을 띄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 위장은 편해지고 설사가 줄어들고 신장도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 바로 사과와 커피입니다. 저 아침에 사과 먹고 커피 마시는데요.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이렇게 하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장을 사막으로 만든다는 거 아세요? 사과는 이뇨 작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죠. 사과 속 칼륨이 우리 몸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속 카페인이 소변을 더 많이 나오게 해요. 그런데 이 둘을 같이 드시면 이중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물이 2배로 빠져나가요. 최근 연구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침 사과와 커피 조합은 신장을 건조한 사막으로 만든다. 얼마나 물이 빠져나갈까요? 계산해보면 사과 1개 드시면 1시간 안에 물 200ml가 빠져요. 작은 컵 하나죠. 커피 1잔 마시면 1시간 안에 물 250ml가 빠져요. 큰 컵 하나예요. 이 둘을 같이 드시면 2시간 안에 물 450ml가 빠져나가요. 페트병 반 정도예요. 그럼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느려져요.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곳인데 피가 제대로 안 오면 신장이 망가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몸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게요. 아침 7시 사과와 커피 드시기 전 입안이 촉촉해요. 소변 색깔도 맑은 노란색. 정상이에요. 1시간 후 아침 8시 입이 마르기 시작해요. 목도 마르죠. 화장실 한번 다녀오셨어요. 소변이 조금 진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2시간 후 아침 9시 입술이 바짝 말라요. 목이 계속 마른데 물 마셔도 금방 또 마르죠. 화장실 2번째 다녀오셨어요. 소변이 더 진해져요. 3시간 후 아침 10시 머리가 지끈거려요. 어지러워요. 소변 색깔이 갈색에 가까워져요. 이미 위험 신호예요. 단 3시간 만에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초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15년간 똑같이 하셨대요. 아침 산책 나가기 전에 사과 1개, 산책 끝나고 집에 오면 커피 1잔. 매일 아침 이게 루틴이었대요. 처음엔 괜찮으셨어요. 1년, 2년은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런데 5년이 지나니 피곤하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나니 소변에 거품이 생겼어요. 15년이 지난 지난해 극심한 피로 때문에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할아버지 신장은 하루에 피를 60리터밖에 못 걸러내고 있었어요. 정상인은 하루에 180리터를 걸러내요. 큰 욕조 하나 분량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고작 3분의 1밖에 못 걸러낸 거예요. 선생님, 전 건강하게 먹으려고 사과 매일 먹었는데요. 커피도 설탕 안 넣고 마셨는데요. 제가 물었죠. 할아버지, 혹시 사과 드시고 바로 커피 마셨나요? 네, 15년간 매일 그랬어요. 15년간 매일 반복된 습관이 할아버지 신장을 망가뜨린 거예요. 사과도 좋고 커피도 적당히 마시면 좋아요. 하지만 둘을 같이 드시면 신장이 탈수로 망가져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과와 커피는 최소 1시간 30분 간격을 두세요. 아침 7시에 사과 드셨으면 커피는 8시 30분 이후에 마시세요. 둘째, 사과 드신 날은 커피를 1잔만 드세요. 2잔 이상 마시면 더 위험해요. 셋째, 커피 마시고 나서 물 1컵 꼭 드세요.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 신장은 숨통이 트이고 탈수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조합 1위, 바로 사과와 젓갈입니다. 젓갈이요? 깜짝 놀라셨죠? 명란젓, 창란젓, 멸치젓, 새우젓.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그 젓갈이에요.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사과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 젓갈 반찬 먹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조합인 줄. 왜 위험할까요? 젓갈은 정말 짜요.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명란젓 한 숟갈에 나트륨이 800mg 들어가요. 800mg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라면 국물 반 그릇이에요. 김치 5조각이고요. 그런데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이 딱 이 정도예요. 명란젓만 드셔도 하루 소금 양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드시면 폭탄이 터져요. 사과는 칼륨이 많아요.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요. 좋은 일 아니에요? 문제는 속도예요. 너무 빠르게 내보내요. 신장이 갑자기 긴급 출동해요. 나트륨 800mg을 급하게 빼내려고 하죠. 그럼 신장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물호스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요. 혈압도 갑자기 올라가고 신장 안의 작은 혈관들이 터져요. 한번 터진 혈관은 다시 안 붙어요. 그렇게 신장은 조금씩 망가지는 거예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고염분, 음식과 사과를 함께 드신 분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 압력이 32%나 올라갔대요. 32%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정상인은 신장 혈관 압력이 100이에요. 그런데 이 조합을 드시면 132로 올라가요. 물호스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호스가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신장 손상 지표예요. 신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 조합을 드신 분들은 손상 지표가 2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신장이 빠르게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제 환자 중에 60대 중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4년 전엔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사과 드시고 점심마다 명란젓 드셨죠.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대요. 난 짠 거 먹어도 사과로 해독해. 그런데 2년 전 병원 오셨을 때 신장 수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젓갈 좀 줄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난 사과 매일 먹는데요. 사과가 해독해준다잖아요. 지난해 할머니는 다시 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도 차셨죠.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입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신장이 거의 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투석을 시작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사과가 해독해준다며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사과는 해독이 아니라 독이 됐어요. 젓갈이랑 같이 드셔서요. 사과는 좋아요. 젓갈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고요. 하지만 둘을 같이 드시면 신장에 폭탄이에요. 혈압이 치솟고 혈관이 터지고 신장이 망가져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예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둘째, 사과 드시는 날은 저염식 하세요. 나트륨을 하루 2000mg 이하로 드세요. 김치 5조각 정도예요. 셋째, 만약 실수로 둘 다 드셨다면 물을 많이 드세요. 최소 500ml 큰 컵으로 2잔 드세요.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 신장은 숨통이 트이고 혈압도 안정되고 혈관도 안 터져요. 세 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황금 원칙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3가지 피해도 소용없어요. 황금 원칙 첫 번째,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체크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 가시죠? 그때 소변 색깔 보시나요? 대부분 안 보세요. 그냥 물 내리고 나오시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소변 색깔은 우리 신장이 보내는 신호예요. 신장은 말을 못해요. 아파도 참아요. 그런데 소변으로 신호를 보내거든요.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봐야 해요. 색깔별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맑은 연노란색. 레모네이드 색깔이에요. 이건 건강해요. 신장이 잘 일하고 있고 물도 충분히 드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진한 노란색. 오렌지 주스 색깔이에요. 이건 위험 신호예요. 물이 부족해요.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물 500ml 드세요. 큰 컵으로 2잔이에요. 셋째, 갈색. 콜라 색깔이에요. 이건 위험해요. 신장이 거의 일을 못하고 있어요. 물 1리터 드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큰 페트병 하나 비우세요. 넷째, 빨간색이거나 거품이 많아요. 이건 응급이에요.
신장에서 피가 나오거나 단백질이 새고 있어요. 지금 당장 119 부르세요. 이렇게 간단해요. 아침에 딱 10초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10초가 여러분 신장을 지켜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첫 소변 색깔을 체크하고 수분을 조절한 분들은 6개월 후에 신장 기능이 9%나 좋아졌대요. 9%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신장 기능이 80점이던 분이 89점으로 올라간 거예요. 투석 위험 구간에서 벗어난 거죠. 제 환자 중에 60대 중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2년 전에 병원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이 70점이었어요. 투석 직전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 보세요. 사진 찍어서 비교하세요. 할아버지는 의아해 하셨어요. 선생님, 소변 색깔이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연노란색이면 건강해요. 진한 노란색이면 물 2컵 드세요. 갈색이면 바로 병원 오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매일 아침 실천하셨어요. 소변 색깔을 보고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마시고 갈색이면 병원 오셨죠. 3개월이 지나자 신장 기능이 70점에서 78점으로 올라갔어요. 8점이나 올랐어요. 6개월 후엔 82점이 됐어요. 투석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매일 아침 소변 색깔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10초도 안 걸리는데 신장이 좋아지니까 신기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소변 색깔을 보세요. 물 내리기 전에 보세요. 둘째,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날짜별로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진해졌는지 보세요. 셋째, 진한 노란색이면 물 500ml 바로 드세요. 갈색이면 물 1리터 드시고 병원 가세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사진들을 쭉 보세요. 점점 진해지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 신장은 건강해지고 물이 부족하면 바로 알 수 있고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막을 수 있어요. 황금 원칙 두 번째는 바로 사과 세척 3단계입니다. 여러분, 사과 씻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로 쓱쓱 문지르고 끝내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건 위험해요. 사과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이 농약이 우리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려요. 농약은 화학 물질이에요. 신장은 이 화학 물질을 걸러내야 하죠. 그런데 매일 농약이 들어오면 신장이 지쳐서 망가져요. 세척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씻으세요. 물을 틀어놓고 손으로 문지르세요. 그냥 담가두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표면 농약이 70% 빠져요. 2단계, 식초 물에 2분 동안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 넣으세요. 팝숟가락으로 2숟가락이에요. 여기에 사과를 담가두세요. 2분이면 충분해요. 식초가 남은 농약을 녹여요. 이렇게 하면 추가로 15% 더 빠져요. 3단계,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헹구세요. 식초 냄새도 없어지고 농약도 마지막 5%더 빠져요. 그러면 총 90%가 제거돼요. 90%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사과 10개에 들어있던 농약이 1개 분량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신장이 훨씬 편해지죠. 귀찮은데요? 천만에요. 총 3분이에요. 1단계 30초, 2단계 2분, 3단계 30초. 딱 3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3분이 여러분 신장을 지켜요. 제 환자 중에 60대 초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2년 전 병원 오셨을 때 신장 수치가 정상인의 거의 2배였어요. 투석 위험 구간이었죠.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사과 자주 드시나요? 네, 매일 껍질째 먹어요. 껍질이 좋다잖아요. 사과 어떻게 씻으세요? 물에 쓱쓱 문지르고 먹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농약 때문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사과 세척 3단계로 씻으세요. 흐르는 물 30초, 식초 물 2분, 다시 헹굼 30초예요. 할머니는 귀찮아하셨어요. 선생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네,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투석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사과를 세척 3단계로 씻었어요.
딱 3분이었죠. 한 달 후 신장 수치가 조금 좋아졌어요. 3개월 후엔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투석 위험에서 벗어났죠. 할머니는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사과 제대로 씻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사과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농약이 나빴던 거예요.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실천 방법을 정리할게요. 첫째, 사과는 항상 세척 3단계로 씻으세요. 귀찮아도 꼭 하세요. 딱 3분이에요. 둘째, 식초는 집에 늘 준비해 두세요. 큰 통 하나면 한 달 써요. 셋째, 세척한 사과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바로 드세요. 세척 후 1시간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넷째,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배, 포도, 딸기 모두 세척 3단계로 씻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 신장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해지고 화학 물질이 줄어들고 신장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과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와 2가지 황금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즉시 병원 가야 할 위험 신호예요. 신장은 말을 못해요. 아파도 참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죠. 하지만 몸은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첫째, 소변에 거품이 30초 이상 남아 있어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30초 후에도 거품이 그대로 있으면 위험해요.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신호예요. 바로 병원 가세요. 둘째, 밤에 소변을 3번 이상 봐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3번 이상이면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낮에 못한 일을 밤에 하려고 하는 거죠.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셋째, 발목이 부어요.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부으세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세요? 이건 신장이 물을 제대로 배출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2주 이상 계속되면 바로 병원 가세요. 넷째, 만성 피로가 3주 이상 가요. 잘 자도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세요? 이건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못 걸러내고 있다는 신호예요. 3주 이상 계속되면 바로 병원 가세요. 다섯째, 소변이 콜라색이에요. 아침 첫 소변이 갈색이나 콜라색이면 정말 위험해요. 물을 많이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이건 신장이 거의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안 돌아와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막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할게요. 사과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3위, 차가운 우유. 설사를 유발해서 신장을 탈수시켜요. 2위, 커피. 이중 탈수로 신장을 사막으로 만들어요. 1위, 젓갈. 혈압을 치솟게 해서 신장 혈관을 터뜨려요. 2가지 황금 원칙. 첫째, 아침 첫 소변 색깔 10초 체크. 연노란색은 건강, 진한 노란색은 물 마시기, 갈색은 병원 가기. 둘째, 사과 세척 3분 3단계. 흐르는 물 30초, 식초 물 2분, 다시 헹굼 30초. 이것만 지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구하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요. 즉시 병원 가야 할 신호도 기억하세요. 소변 거품 30초 이상, 밤에 소변 3번 이상, 발목 부음, 만성 피로 3주 이상, 콜라색 소변.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소변 색깔 보세요. 10초면 돼요. 사과 드시기 전에 세척 3단계 하세요. 3분이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 금지. 사과 드신 날은 커피 1시간 30분 뒤. 우유는 미지근하게. 이것만 지키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안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지키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제가 20년간 쌓은 경험을 오늘 이 영상에 다 담았어요. 여러분이 투석실 가는 걸 막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지금 당장 냉장고 가서 젓갈 확인하세요. 내일 아침 소변 색깔 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형제, 자매,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신장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해요. 여러분이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석실이 아닌 손주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오늘 배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생명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